자, 오늘 종목 생단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쌍방울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가 매수가 매수일은요? 19년 5월 23일이고요. 매수하셨고요. 1,385원엔 비중 15%입니다. 네, 자, 러시아 연방에 속한 브랴트 공화국과 히토르 관련 MOU를 맺었다는 소식에 이 쌍방울이 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달리는 말에 올라타신 우리 투자자분입니다. 빠르게 상담 좀 도와드려야겠죠.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타실 거면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통상은 기술이 없이 올라타서 허리가 부러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네. 지금 타점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타점이 나온 경우들이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은 네. 예를 들어서 한 이쯤에 들어가셨다든지 아니면 한 이쯤에 들어가셨다든지 이러면 제가 납득할 수 있는데 네네. 왜냐면은 이제 달린다가 조정을 준 자리니까 차라리 이런 자리들은 좀 납득이 되고 만약에 지금까지 갖고 계셔도 크게 뭐 하락폭이 크지 않을 텐데 네. 한 7, 8% 뭐 한 6%뭐 이 정도 4, 5% 정도인데 여기를 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손실이 너무 큰 거예요. 그쵸. 종가 시가에 베팅을 하신 것 같은데 갭 상승으로 뜨니까 여기서 더 달려가겠다라고 해서 지금 들어가셨다가 마이너스 30%예요. 간놈을 타실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타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만약에 기술이 없으면 간 종목은 내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맞지 않는가. 네. 계속 간 종목만 따라가니까 왜 따라가는지는 알아요. 왜냐면 지루하기 때문에 자꾸 발 빠른 애들을 찾아가는데 네네. 주식에서 돈을 벌려면 이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를 하시고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구간에서 조금 이렇게 좀 한적한 구간에서 들어가셨다가 버티지를 못하고 나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생을 좀 하시고 계시는데 일단 쌍방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내복 만드는 회사, 네. 빤스를 만드는 회사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 속옷. 특히 그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트라이. 그렇죠. 멋진 남자, 멋진 여자, 오 트라이. 전 트라이 하면 그 광고밖에 생각이 안 나요. 덕화 형님이 저희 나이 때는 다 아실 거예요. 저 알아 이거. 그죠? 이거 아시죠? 딱 치는 거. 그 벽키스의 원조. 벽키스. 그치? 네. 그래서 네. 그 오트라이를 하는 그 네네. 회사인데 쌍방울. 이제 사실은 내복 회사 이제 속옷 만드는 회사로는 사실은 부각되진 않았고 최근에 말씀해주신 대로 네. 브랴트 공화국하고 이제 히토르 관련돼서 지하자원하고 신재생에너지 공동 개발 사업을 추진 네. MOU를 맺었다고 해서 이슈가 됐어요. 사진도 나왔더라고요. 사진도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거기다가 이제 이게 왜 그 뉴스거리가 됐냐면 특히 최근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면서 네. 중국이 이제 미국에서 본인들이 제공하고 있는 보시면 사진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네. 진짜로 강림하고 진짜로 MOU 체결이라고 이제 이게 나왔어요. 있네요. 네. 나와가지고 진짜로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그러니까 마치 합성처럼. 그렇죠. 네. 이게 진짠가 사진까지 넣었으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진짠가라고 싶을 정도로 뜬금없이 이런 뉴스가 터졌어요. 네. 근데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히토류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쵸. 중국이 이제 너희들 대부분 히토류 우리 거 쓰지? 이제 수출 제한할 거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 히토류 관련 종목들 T플렉스부터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맞아요. 이런 뉴스가 터지니까 갑자기 떡상 그래서 상한가를 맞고 다음날 갭상승을 무려 시가가 13% 시작을 상승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고 음봉이 나왔는데 네네. 만약에 이게 진짜고 이제 MOU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 MB 각하 시절에 MOU 체결했다고 뭐 그런 얘기 원전 관련해서 많이 들었을 텐데 MOU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회사하고 만약에 계약을 하면은 네. 우리가 계약서를 쓰기 전에 뭐 사전 협의를 하잖아요. 뭐 그쵸. 이렇게 우리 뭐 회사에 올 거니 말 거니 뭐 요즘 너 어떻게 지내니 뭐 이런 느낌 아무것도 사실 법적인 그 제재가 효력은 없는데 그냥 우리의 신뢰를 확인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통상 이제 투자 유치하려고 예문 체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는 건데 사실은 너무 뜬금없는 뉴스긴 하지만 현실 가능한 얘기도 하잖아요. 현실 가능한 얘기이기도 해서 제 생각에는 수혜를 좀 받은 측면이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은 쌍방울 그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오늘 들어오기 전에 재무제표 봤는데 네. 보니까 독특한 게 영업이익이 적자였다가 뭐 작년에 조금 흑자가 돌았다가 올해 이제 흑자 전환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네네. 그 밑에 보면은 금융 수익이 2017년에 엄청 크게 잡혔다가 2296억 잡히고 그 다음에 1263억 잡히고 네. 금융 원가 비용이죠. 비용이 이제 2018년에 2470억이 잡히고 이렇게 그 뭔가 봤더니 파생상품 수익하고 파생상품 손실이에요. 네. 비용이에요. 자산 평가 손실 나고 뭐 수익 나고 하는데 이게 빤스 장사로 이제 돈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네네. 다른 길들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히토류 쪽으로도 손을 뻗으려는 게 거짓말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 좀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네. 특히 히토류 관련하면은 북한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 수혜라기보다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쵸. 북한에 이제 매장 자원이 많기 때문에 네. 지하자원 관련주, 광물자원 관련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쌍방울 지금 던지기는 아깝고 네네. 반등 시에는 왜냐하면 지금 자리가 들어간 자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반등 시에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좋은 자리에 들어가신 분들은 추세를 볼 자격이 있는데 좋은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은 추세를 볼 자격 없어요. 왜냐하면 기다렸다가 인내 시간을 거치고 이제 자기가 투자를 해가지고 뭐 좋은 자리에서 이제 잡는 거지. 네. 예를 들어서 뭐 상단에서 위에 잡아가지고 나는 사실 탐욕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탐욕으로 들어가시고 도박을 하셨는데 나는 그래도 수익을 볼 것이다. 라고 하면은 뭐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을 보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타점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하셨을 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 만약에 하방으로 더 빠지면은 최소한 이 자리는 지켜줘야 돼요. 한 900원대 정도는 지켜주는 게 네. 지켜주지 않으면 이제 하방으로 아예 쏟아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켜주지 못하면 일단 매도를 치는 게 맞다. 그래서 반등 시 매도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인 쌍방울에 대해서는 반등 시 매도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상담 이어가 볼게요. 이번엔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은 빤스 특집 네. BYC입니다. 네, BYC.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 어떻게 되죠? 16년 2월 11일 날 오, 매수하셨고요. 네네. 54만 원에 비중 25%입니다. 네, 자,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 두 번째 상담 종목은 BYC입니다. 자, 메리아스 하면 BYC, BYC 하면 메리아스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고유 수식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매수하신 지가 2016년도세요. 좀 오래되셨는데 좀 너무 장기간 묵은지처럼 가지고 그럼요. 계셔가지고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 묵은지도 네. 제가 알기로는 3년 묵은 묵은지는 그 한 5년 묵었다 뭐 우리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는 먹을 수 있는 양이 전혀 줄어드는 거예요. 사가서 밖에 부분 다 사가지고 다 떼낸대요. 그런 것처럼 네. 점점 먹을 수 있는 게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2019년도인데 너무 좀 오래 보유하신 이유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죠. 어떤 이유로 보유를 하시냐면은 네. 망하겠어 이 회사가? 이 회사가 망하겠어? 이 생각, 그러니까 예전에도 손실 나신 이제 회원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면은 네네. 왜 사셨어요? 그러면은 뭐 2차 차에 샀대요. 대부분 이유가 없어요. 좋은 거 같아가지고 샀대요. 네. 그럼 이거 왜 안 팔았어요? 빠지는데 했더니 뭐 좋은 회사니까 망하겠어요.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이 회사 망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망하는 회사예요? 근데 누가 봐도 BYC는 망할 것 같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버티고 계시는 거고 최근에 실적을 보면은 네. 최근에 실적도 나쁘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BYC 같은 경우는 일단 재무제표상으로도 크게 뭐 수익이 많이 내진 않지만 영업이익도 뭐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네. 올해 이제 1분기 수익도 영업이익은 47.6% 정도 되기 때문에 상승했기 때문에 네네. 영업이익만 보면은 당기순이익이나 세전이익은 빠졌지만 일단 영업이익만 보면은 아직 뭐 크게 문제 있는 회사도 아니고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보유 의견을 제가 결론적으로 제시를 드릴 건데 네네. 사실은 제가 이제 투자의 참고로 들으세요. 투자의 참고로 네. 들으시면 되는데 한 3, 4년 전에 BYC가 제 거래처인 적이 있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BYC 내부 문제를 좀 잘 아는데 네. BYC 본사가 구로 디지털 쪽에 있거든요. 디지털 쪽에 있는데 이게 뭐랄까 저는 사실은 처음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인상 깊은 게
그 BYC가 지금 주로 하는 사업이 뭐냐면 속업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주력 사업은 부동산 사업이에요. 그래요? 예, 부동산을 엄청 지어놔요. 의외네요. 가산 디지털 가도 BYC 무슨 하이 무슨 뭐그 건물이 있을 거예요. 있고 구로에도 있고 BYC 이름을 딴 BYC 빌딩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실제로 본인들이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하는 사업을 지금 주로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실제로 그래서 수익도 나오는 대부분 저희 속업하라 가지고 이거 살림살이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본사 건물 갔는데 본사 건물이 있고 본사 건물 바로 앞에 BYC 빌딩이 있어 20몇 층짜리 이게 그러니까 신식 빌딩들이 다 올라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본사는 2층짜리 옛날 벽돌식 건물이 한 50년 돼 오래된. 보이는 네네. 옛날에 그 우리 저기 그 자료 화면에 나올 법한 네. 그런 회사예요. 회사인데 그리고 이제 1층에 들어가면은 이제 손님들 맞이 이제 미팅룸 같이 돼 있어요. 요즘 네네. 미팅룸은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돼가지고 이런 하얀 테이블들이 이렇게 돼 그쵸, 있잖아요. 그쵸. 갔는데 그 옛날 다방 소파 있죠. 그 화려한 무늬의 옛날 다방 소파 같은 거 몇 개 놓여 있고 편안하겠네요. 그렇죠. 네. 정말 편안한 그 옛날 미팅하시라고. 그 옛날 기차역 대합실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그런 몇 년도생이신가요? 그런 느낌의 옛날 기차역. 옛날에는 정말 낭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저희 MT 제가 대학 때 MT 갈 때만 해도 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무모한 짓인데 무궁화호 이런 거 타잖아요. 네. 그거 타면은 다 이렇게 문 열려요. 다 달리고 있는데도 문 열리면 거기 다 이렇게 바깥으로요? 예 바깥 문이 열려요. 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거기 담배 피고 있어요. 문 열어놓고 환기된다고. 거기 너무 위험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위험한데 그게 무슨 낭만인가요? 그때는 왜 그랬을까? 다들 어머. 그러고 살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감성 레트로 감성이 느껴지는 레트로 감성이 예. BYC에 아직 있다. 네.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 레트로 그 자체입니다. 그렇군요. 그 레트로 그 자체고 네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사실 되게 좋아 보였던 게 뭐냐면은 네. 이제 조금만 사업이 사실 번창하면은 그 위에 분들부터 직원들까지 건방이 들어가요. 이제 나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누구지 이상민 같은 경우도 네. 사업이 좀 잘 되니까 뭐 신축 사업 짓고 뭐 강남으로 넘어오고 어느 순간 그 건방이라는 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되게 기본을 지키는 초심을 잃지 않는구나 생각 들고 네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BIC 회장님한테 그러니까 BIC 빌딩이 다 새로 지어지고 있다 했잖아요. 네네. BIC 빌딩 1층은 제가 알기로는 전부 BIC 매장이에요. 직영 매장이 들어가요. 그걸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들은 비하인데 네. 그 회장님 아들내미가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인가가 반발을 했대요. 아니 여기에 이 넓은 매장에 왜 속옷 가게를 만드냐? 카페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임대를 하면 임대 수익이 올라가는데 이 무슨 짓이냐? 이랬다가 회장님이 너는 사업을 할 줄 몰라. 그러면서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들은 얘기예요. BIC 직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네네. 한편으로는 사실은 카페를 하는 게 훨씬 더 단기적으로 임대 수익이 높아지는데 네네. BYC는 어쨌든 간 기본적으로 속옷 만드는 회사고 그쵸. 언더웨어 회사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업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측면에서 또 예를 들어서 몇십 년 동안 쌓아온 이미지고 몇십 년 동안 네.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잖아요. 그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그 직영 매장을 운영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일 수도 있어요. 네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기업 철학이 굉장히 좋은 것 그래서 같네요. 네.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뭐 회장님은 만나보지 못했고 실무자들하고 일하잖아요. 네네. 실무자들하고 일하는데 이 단점이 뭐냐면 이 회사 단점이 혁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무 그러니까 루틴하게 돌아가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거래처지만은 뭔가 예를 들어서 여기랑 일을 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사업 계획을 써서 이렇게 하면은 돈이 되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똑같아요. 대답이. 위에서 이거 반대할 것 같은데요. 위에서 안 될 것 같은데. 저희 이런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은데 네. 위에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거의 그 공무원들하고 일한 줄 알았어요. 거의 공무원 분위기고 그 이제 젊은 친구들이 새로 와서 이제 일을 이제 얘 처음에 이제 본부 부장급 뭐 과장급 이렇게 오다가 이제 위에 사람들 바쁘다고 이제 잘 안 나오고 밑에 분들하고 이제 일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실무자들하고 일하면 좋대요. 제가 보고 해보겠대요. 그리고 부러지고 보고 해보겠대요. 그러다가 부러지고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일할 만하고 진짜 똘똘한 사람들은 나가고. 그러 보니까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돌아오다가 그냥 월급 받는 분들이 네네네.
일이구나 그런 생각 솔직히 그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 조직을 가지고 만약에 이제 회장님이 바뀌거나 새로 만약에 이제 2세 경영이 시작되고 3세 경영이 시작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뭔가를 바꾸려고 했을 때 이미 조직이 몇천 명의 조직이 이미 그런 식으로 기업 문화가 짜져버리면 네네.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그런 측면이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저는 다 말하신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이제 거기 몇천 명 중에 일부하고 일을 해봤잖아요. 그쵸. 일부하고 일을 해봤는데 네. 일부하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그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네. 뭐 제가 다 만나본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만나본 본 분들은 그렇더라. 네. 저 대부분 이제 그 대합실처럼 돼 있는 그 미팅룸 올 때 겨울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잠바가 있어요. 옛날 네네. 그 작업복 같은 잠바 있고 사무직들도 다 그걸 입고 있더라고요. 또 이러면서 와요. 이렇게 손 실어가지고 이러면서 와요. 히터도 안 틀어주는지 이러면서 오면 되게 안쓰럽고 우리 갑사였는데 안쓰럽고 이게 어떻게 저 월급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인 소회고 네. 그래서 참고만 하시라고 실제로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쵸.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런 인상을 받았다 정도만 얘기를 드리고 네. 일단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지금 시점 정도면은 조금 더 버텨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빠질 만큼 사실은 고점 대비해가지고 반토막이 아니라 세 토막 났거든요. 갈치 포인트까지 왔는데 네. 이까지 왔으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BYC라는 회사가 뭐 속옷만 생각을 하면은 주가가 추가로 빠질 수, 왜냐면 이제 저도 속옷을 BYC에서 안 삽니다. 요즘은 다 유니클로나 이런 데서 사지, 남자든 여자든 조금 이제 옛날 메이커들 잘 안 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불안적인 이미지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BYC 요즘은 부동산 사업에서 잘 나가더라. 네. 그 임대도 잘 되고 어느 정도 뭐 물론 공실도 임대도 있고 뭐 안 되면은 이제 국가 저 보니까 제가 봤더니 이제 그 국가기관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네네. 뭐 매도 저기 국가 이제 우리나라 그 젊은 청년층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임대주택들을 하잖아요. 그쵸. 본인들이 짓고 나라에 매도하고 나라에서 이제 임대주택을 주고 그런 경우들로 일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 네. 때문에 부동산 사업은 좀 볼만하다. 속옷 사업은 잘 모르겠고 나도 안 입으니까 잘 모르겠고 부동산 사업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바닥도 좀 잡은 것 같으니 네네. 보유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요. 단 22만 원 깨지면 추가로 더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도 잘 나오고 괜찮은데 주가가 빠져요. 네. 주가가 빠지는 데는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빠진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몇 년 동안 빠져왔는데 몇 년 동안 다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몇 년 동안 부동산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고 몇 년 동안 임대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면은 일단 매도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22만 원 생각하시고 네. 보유를 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인 BYC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 보유 그리고 손절가 22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